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절대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달려온 신동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까? 선거를 치르고 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선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좀 마음에 굳은 살이 bek혀서 괜찮을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나면 또 아픈 게 그게 선거입니다. 그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심 곁을 지킨다.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있다. 국민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거나 또 바른 일이라면 자고문명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그런 듬직한 우직한 그런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끝없는 고민. 신동근 의원의 25시를 함께 해본다. 그의 지역구는 인천 서구을. 국회와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구가 가까운 거리라 국회하고 자주 왕래를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밀리지 않으면 30분 그 전후에서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다든지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 틈틈이 자료를 살피다 보면 눈 깜짝할 새 국회에 도착한다. 신동근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유독 책 읽기를 좋아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책벌레로 불릴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법 또한 독서다. 오히려 국회 들어온 후 독서량이 더욱 늘었다. 직접 취할 수 없는 그런 간접적인 지식을 경험을 넓히는 그런 유용한 창구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랑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또 이렇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죠.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독학으로 장학금을 받고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민주화운동까지 그의 삶은 도전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민주화운동 하면서 제적도 되고 투옥도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뒤늦게 이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사면복권돼서 치과의사가 됐습니다만 치과의사 되고 나서도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보건의료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라든지 보건의료연대 대표라든지 이렇게 대표를 맡고 이렇게 쭉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아마 입문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로 일하면서도 이익보다는 아픈 이들이 우선이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나보다 항상 남이 먼저였던 사람. 어쩌면 그의 정치 임무는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며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유독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숱한 실패를 겪었던 신동근 의원. 자그마치 4번의 낙선, 5번의 도전 끝에 승리한 뚝심. 그는 낙선의 아픔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천 서구 지역을 고집했다. 서구가 이제 제가 처음 집사람과 결혼해서 정착한 곳, 생활의 터전이고 애들 키우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좌우명은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왔다 갔다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도 오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우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막 저쪽이 유리하다 저쪽 가고 그렇지 않는 그런 또 성격이나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후반기엔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받았다.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상임위원회이자 의료계 전문성을 가진 신동근 의원에겐 마침복 같은 위원회다.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그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 예. 문제는 이 연마제 성분은 자신의 칫솔질 습관이라든지 또는 칫솔질의 강모의 세기 뭐 그에 따라서 함량이 적게 들어 있으면 잘 안 닦여요, 그죠? 너무 세게 너무 많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를 오히려 깎아먹죠, 그죠? 잇몸이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한테 치과의사가 추천을 해줘야겠죠. 어떤 당신한테 이게 맞다.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추천을 해줄래 추천해줄 수도 없고 추천해줘도 환자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왜? 마모도 표시를 안 하니까, 그죠? 보면 스위스라든지 독일은 이렇게 보면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치약의 마모도 표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몰랐던 부분으로 이날 질의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나 이제 이 뿌리하고 치관 사이의 경계 부분을 이제 치경부라고 하는데 거기 부분이 파이는 걸 우리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그러는데 의료 보험 자료에 하면 한 122만 명 정도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어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나 또 의료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도 치경부 마모도 예방을 위한 치약에 마모도 표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질의를 했죠. 마지막 질의 내용까지 정리를 마친 후에야 의원실을 나선다.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총 4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중앙의료원 내 그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뭐 의료 조정 분쟁 관련해서도 지적을 좀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뭐 3년차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또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할 만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통과 협치의 모범을 보인다. 신동근 의원 또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 일이라면 기꺼이 동료 의원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기관까지 관할하고 있다. 총 20일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37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영업사원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의료행위 아닙니까? 대신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 다시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 그대로 의료 진료 실적을 보니까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26.9%, 노인이 47%, 뭐 행예병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 77.4%가 진료를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 무슨 강남으로 가면 이게 뭐 취약계층 사람들이 강남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강남 분들이 주로 진료를 받게 되겠습니까? 저는 의료원 신축 이전은 국민의 건강권,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권, 그다음 우리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인천서구의 신동근 그가 국정감사에 말한 마음가짐 역시 기본을 지키는 것.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2007년에 2%대 포스코 주식을 보유하다가 지금 몇 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10월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투자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의 노후 복지를 향한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7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 상대에게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뭐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부단 이제 돌발된 사건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발전 방향 관련해서도 사실은 짚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벌어진 사건 사고 위주로
문제 제기된 뭐 소위 말해서 언론에 제기된 사건 위주로 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3년차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정감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익숙한 부분이 있고, 저도 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극복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성실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범 다방 같은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칭찬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늘은 신동근 의원이 동료 의원과 공동 주최한 육아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다.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만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해야 그 사회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종합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해답을 복지정책에서 찾고 있다. 웃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